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2명으로 51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차 대유행 이후 하루 최다인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추석 이후 접종 예정자는 추석 전으로 앞당길 수 있고 미예약자 역시 추석 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인상 등이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에 90% 지급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내년 1월에서 2월로 연장됩니다. 미국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전망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을 2회차 접종 뒤 8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된 시점에 맞도록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882명으로 전날보다 270여 명 감소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829명, 해외 유입은 53명입니다. 서울이 566명, 경기 504명 등 수도권에서만 1,16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 93명, 충남 91명, 부산 77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급증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20명이 숨져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총 425명입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37만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52.7%가 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7만여 명 추가돼 접종 완료율은 26%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의 백신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8세에서 49세 가운데 추석 이후 접종 예정자는 추석 전으로 앞당길 수 있고 미예약자 역시 추석 전으로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모더나사는 701만 회분을 다음 주까지 2주간 공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추석 전까지 2주간 의료기관별 접종 예약 가능 인원을 200만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접종 일정이 잡힌 대상자는 추석 전으로 앞당길 수 있고 미예약자 역시 추석 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배송 일정을 고려해서 9월 둘째 주 접종 예약은 오늘까지, 9월 셋째 주 예약은 다음 달 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병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급하게 장소가 바뀌었는데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의 안내가 서로 달라서 수십 명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오접종으로 접종 계약이 해지된 병원에선 2,000명이 무더기로 예약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4살 이모 씨는 백신 2차 접종을 받기로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장소가 바뀌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종 당일 오전 11시 예약 시간에 맞춰 바뀐 병원으로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인데 이 씨처럼 헛걸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8시 반에 왔다는 사람 그래도 한 30여 명이 몰려 있었어요. 비는 오지 그 순간은 막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래갖고 확인해보니 보건소에선 오후 2시라고 제대로 안내했지만 질병관리청 알림에 오전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 시스템에는 바뀐 예약 시간이 반영되지 않으니 보건소 안내를 따라달라고 추가 공지를 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질병책 시스템은 바뀌어도 접종 기간만 변경되는 거지 시간에 일일이 변경은 가능하지가 않대요. 특이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백신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7살 임모 씨는 지난 금요일 1차 접종 예정일을 엿새 앞두고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일반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접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병원은 그 주사보다도 아픈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좁은데 막 기다리고 이러니까.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과에서 5접종 사례가 나와 백신 접종 계약을 해지한 게 이유였습니다. 임 씨처럼 예약이 취소된 사람이 2천여 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좀 겁도 났고, 저는 이제 10월 1일에 맞을 수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최대한 비슷한 날짜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옮겨줬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일정과 장소를 바꾸게 된 사람들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곳곳에서 접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 40세 이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더욱 접종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낮춘 후 다시 지난해 5월 0.5%로 내렸고 이번에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금통위가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때는 지난 2018년 11월 1.5%에서 1.75%로 인상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2년 9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겁니다. 금통위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온라인 소비 증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에도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회복 등을 반영해서 기존 1.8%에서 2.1%로 올려잡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고 있는데 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기존 1.4%에서 1.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한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비수도권으로 번진 건데 방역 당국과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도로 한개 차로를 가득 채운 채 줄지어 달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도 곳곳에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차량 시위를 연대 이어 이번에는 비수도권인 부산에 모였습니다. 집회 시작 시간인 밤 11시가 다가오면서 이곳 부산 삼락생태공원에는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부산을 비롯해 경남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는 대출까지 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장사는 못하게 하고. 현재 21시 제도는 솔직히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야간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집합 금지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니까 이렇게 왔겠습니까? 낙동강변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10km 떨어진 부산시청까지 달렸습니다. 주최 측은 차량 650대가 시위에 참가한 거로 추산했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때라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았고 경찰과의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산시청 주변을 돈 뒤 새벽 1시쯤에 모두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시위를 위해 차량이 집결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준비한 자영업자 단체는 경남에서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연휴 전에 90%를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서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41조 원의 신규 금융 지원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내년 1, 2월로 연장되고 고용과 산재, 국민연금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이 3개월 재연장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 원의 신규 금융 지원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필수 업무 종사자법 제정안에 보면 먼저 필수 업무 종사자를 코로나19 시기 의료 인력과 같은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노사단체 추천 인사 40% 이상으로 구성한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이와 함께 해마다 정기적인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법은 오늘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과 은행의 실명 계좌를 동시에 확보해 당국에 신고의 수리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신청하지 않은 24개 거래소는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좌우할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의 불법 행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 명이 검거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이어온 결과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사건 141건을 적발하고 520명을 수사 검거했으며 범죄 수익 2,556억 원 상당을 몰수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5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른바 직금 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 계좌를 발견하고 거래 중단과 함께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빗썸, 에이프로빗 등 거래소 관계자들과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신고 관련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 관계자들은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니면 금융당국 얘기를 해서 조금의 유예 기간이라도 주고 소비자 보호법이라도 만들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특근법에 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의 조속한 논의와 업계를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HO는 주간 역학 보고서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 보고된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와 비슷한 450만 명이었다면서 6월 중순 이후 2달 가까이 지속된 증가세가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각각 20%, 또 8%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주와 비슷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 늘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델타 변이가 현재까지 163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7개국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한 미국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는 하반기가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에서 19일 사이 일주일간 미국의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7월 말 3만 8천 명에 비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어린이와 학생 환자는 초중고등학교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플로리다주에서는 15개 교육고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4,400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Ove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Those that are admitted are sicker than what we've seen before, and many of them are requiring care in our intensive care units.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 환자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By the end of this calendar year, it's likely that we'll have enough information to vaccinate children of any age. 하지만 최근 비베크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이 백신 승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11세 미만 어린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전군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고 준비된 군이 필요하다며 전군을 대상으로 즉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의료 전문가와 군 지휘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종 의무화가 군을 보호하고 또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난 23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 연방규제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에게 3회차 코로나19 백신을 2회차 접종 뒤 8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될 시점부터 맞도록 승인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검토하고 있는 백신 제조업체나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모두 2차 접종 뒤 6개월 경과 시점에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세 종류의 백신 전체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이 9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비영리 코로나19 연구기관인 조이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효과는 화이자의 경우 한 달 뒤 88%에서 5, 6개월 뒤 74%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7%에서 4, 5개월 후 67%로 감소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초기에 백신을 맞은 노인과 의료 인력은 겨울쯤엔 감염 억제 효과가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이는 지난해 12월 정부 지원을 받아 백신 부작용과 효과를 모니터하는 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얻은 120만 명의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앤존슨은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존스앤존슨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항체 수준이 최초 접종 4주 뒤와 비교해서 9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존스앤존슨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이번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광역 지자체 8곳에 추가로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연일 2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도 심각합니다. 10만 명 가까이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減少という地域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全ての地域で新規感染者数が急速に増加をしている。でまさに災害時の医療という状況に近い。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デルタ株の感染力が非常に強く、この危機を乗り越えていくため、国民の皆さんのさらなるご協力が必要となります。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등 8개 지역에 추가로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기존 13곳을 포함해 긴급사태가 내려진 지역은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점조치 지역도 4곳이 추가돼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합하면 모두 33곳으로 일본 47개 광역지자체의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긴급사태만 4번 선포된 데다 기간도 연장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出てますけど、もう人がもう慣れてしまってて、全然効力がない。だからちょっと今までと違ったような内容にしないと効果は少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よね.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시 봉쇄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본에서 사용 중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163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사용 상태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합돼 있다는 보고가 일본 내 복수의 백신 접종 시설로부터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물질은 이달 16일 이후 도쿄도, 사이타마, 이바라키, 에히메, 기후현에 있는 백신 접종 시설 중 8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물질이 나온 백신과 동일한 공정에서 제조된 백신 163만 회분의 사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문제 백신이 스페인에서 제조된 것이며 수입 판매는 다케다 약품공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예측하고 적합한 방역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수학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리 모델링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이바지하고 있는 숭실대 심은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